안녕하세요, 석군입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계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은 기존 뉴턴 역학의 틀을 깨부수며 우리에게 새로운 상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케이. 빛의 불변의 속도를 받아들여 서로에게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될 수 있게 만든 이론이다. 그럼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은 왜 다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까요? 그나저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땐 왜 항상 등속도란 개념이 나오는 걸까요?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전역학이라 불리는 뉴턴의 역학은 관성기준계의 기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멈춰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기준에서 쓰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으로 관성을 물체의 기본 성질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으로 힘과의 상호작용에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죠. F는 ma, 외부에서 힘이 투입된 만큼 질량과 반비례하여 물체가 움직인다. 이것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기준계의 두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 들어맞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는 두 관찰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관찰자 A는 자동차 크기의 우주선을 타고 B는 축구장 크기의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 하는 성질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A와 B 둘은 서로 자신은 정지해 있고 상대방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관찰할 것이고 뉴턴의 제1법칙으로 이 상황을 쉽게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B 입장에서 보면 정지해 있는 자신과 다르게 A가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으로 투입된 힘만큼 질량에 반비례하여 A가 가속한다고 쉽게 설명 가능할 것이죠. 자, 이제 A의 입장이 되어 설명해 볼까요? A의 입장에도 B가 같은 속도로 가속하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관찰될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투입된 힘의 크기는 같은데 B는 훨씬 무거운 축구장 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가 나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끄는 어떠한 힘이 느껴집니다.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B가 관찰한 기준계를 관성기준계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힘을 받아 가속하는 A가 관찰하는 기준계를 비관성기준계라 부르죠. 앞서 설명했듯 뉴턴의 법칙은 관성계의 기준에서 만들어졌기에 등속 운동하는 두 관찰자가 경험하는 현상은 뉴턴의 운동법칙 하나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비관성기준계에 있다면 둘의 물리량을 같게 만들기 위해 한쪽의 상황에 관성력이라는 가짜 힘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달에 멈춰서 있는 관찰자 A와 우주 공간에 멈춰서 지구와 달을 바라보는 관찰자 B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뉴턴의 역학을 따르자면 관성에 의해 직선으로 움직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뉴턴의 중력법칙에 의한 중력 때문일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달을 적당한 힘의 크기로 매 순간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 방향을 바꿔 끌어당기며 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멈춰서 지구와 달을 바라보는 관찰자 B의 기준에서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만으로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달에서 바라보는 관찰자 A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A의 기준에서 달은 정지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을 따르자면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가속도가 0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A는 지구의 중력이 달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중력을 상쇄시켜 달의 가속도를 0으로 만들어줄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추가적인 물리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원심력이라는 가짜 힘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 원심력은 무언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뉴턴의 역학에선 관성기준계와 비관성기준계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이 다릅니다. 비관성기준계를 설명하기 위해선 모든 힘엔 작용-반작용이 수반된다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에 어긋나는 가짜 힘을 도입해야만 하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관성계의 기준에서만 적용된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현상을 모든 기준계에서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 사실로 입증된 광속불변을 설명하기 위해 가짜 힘 같은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 또 다른 설명법을 추가하기보다 시공간의 왜곡 같은 근본적인 상식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우주엔 완벽한 관성기준계란 없습니다. 지구마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으며 태양계도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우주의 모든 천체도 서로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계의 기준에서 광속불변의 원리를 접목하여 뉴턴의 역학을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꿈인 우주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 가능케 하기 위해선 고전역학의 이 가짜 힘을 지워야 할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시 상상에 빠집니다.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사방이 막힌 박스 안에 내가 서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리고 박스는 위로 일정한 속도로 가속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1, 2, 3, 4, 5. 나는 내 발 밑으로 일정한 관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중력과 이 관성력이 다를 게 뭐지? 아인슈타인은 앞에서 설명한 가짜인 관성력과 중력을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도입해 보았죠. 그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앞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속도가 있는 물체엔 진행 방향으로 시간의 지연과 공간의 수축인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 속도이기에 질량을 지닌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죠. 또한 물체의 가속에 투입된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그 총량이 보존되어야 하기에 가속하고 남은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같기에 질량이 있는 곳에도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성력과 중력의 등가 원리까지 도입하면 뉴턴의 역학에서 단지 물체의 기본 성질로만 보았던 관성은 이렇게 설명 가능하게 됩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에 주변 시공간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왜곡된 시공간에서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현 위치라고 나타내기에 물체는 그 위치를 지키려 합니다. 이제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아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물체는 시공간의 공류를 거슬러 가속하는 것이기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저항을 느낍니다. 이 저항은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최단 거리를 이동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투입된 힘에 의해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시공간의 왜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주입되던 힘이 사라집니다. 물체는 왜곡된 시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라 이동하려 합니다. 물체는 멈추거나 운동 경로의 변화를 일으킬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시공간의 최단 경로로 이동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 속도로 멀어져가는 이 물체를 바라보는 관성기준계의 관찰자 입장에서 말이죠. 이렇듯 고전 역학에서 억지로 만들어냈던 가짜임을 아인슈타인은 물체가 시공간의 곡률의 최단 거리를 이동한 결과로 설명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이외에 어떠한 가짜임도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죠? 이 논리를 가져오면 앞선 비관성 기준계에서의 관측도 같은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 크기의 우주선에 탄 A와 축구장 크기의 우주선에 탄 B가 한쪽의 가속에 의해 멀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양쪽 다 서로의 질량에 의해 왜곡된 시공간을 고려하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중력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만큼
지구 주위엔 시공간의 왜곡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공류를 따라 지구 중심을 향해 최단 거리를 이동하려 합니다. 이런, 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나요? 앞서 달 위에 서 있는 관찰자 A와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 B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등속 운동하는 달이 지구 주위에 생성된 시공간의 공류를 타고 지구 중심을 향해 최단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균형이 완벽해 지구와 달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 방법은 A와 B 두 입장에서 동일하죠. 뉴턴의 역학엔 중력의 법칙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뉴턴의 중력 법칙엔 관성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즉, 중력과 관성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뉴턴의 중력 법칙엔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리 이론과 실험은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 속도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뉴턴의 중력 법칙엔 시간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즉, 중력은 우주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즉각 전달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앞선 아인슈타인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광속이 우주의 한계 속도라는 전제 안에서 완성된 이론이기에 이 또한 쉽게 해결됩니다. 질량에 의해 왜곡된 시공간, 즉 중력장의 전달 속도도 자연스럽게 광속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191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켜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지난 영상보다 더 심화 과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되었던 태양의 중력장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 블랙홀의 존재, 중력파의 존재 등은 현재 모두 관측되었으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GPS는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보정 작업을 거쳐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으니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어나가기로 하죠.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